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26.5 부분 인수가 미치는 재무적 부수효과 부분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바로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바로 파란색으로 여기 제목으로 나와 있죠. 바로 인수기업이 표적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기업의 EPS가 이전보다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리소스라는 회사가 리지널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합병 전 글로벌이라는 회사와 리지널이라는 회사의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을 가정을 하냐면 새로 합병 이후의 기업은 기존의 두 기업이 갖는 가치를 합한 것과 같다라고 쉽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병 이전에 글로벌은 발행 주식수가 100주였고요. 리지널도 발행 주식수가 100주였습니다. 근데 글로벌은 주당 가격이 25주였는데 리저널은 주당 가격이 10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글로벌이 리저널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주식을 주고 사기로 하겠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 주식을 주고 사는 거는 배울 거예요. 바로 뒤에서 배울 건데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통해 현금이 아닌 주식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면 글로벌은 글로벌 주식 하나당 리저널 주식 2.5개, 2.5주랑 교환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저널이 아까 주식이 100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의 주식 40주와 교환을 하면서 리저널이 글로벌의 인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병 이후에 원래 합병 전 글로벌 주식 100주에다가 아까 그 교환하면서 얻게 된 주식 40주 해서 총 140주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합병한 후 글로벌의 가치는 원래 각각 개별 기업의 합치를 합한 것과 같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가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3,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새 기업, 그러니까 합병한 이후 글로벌의 earnings per share는 어떻게 되냐? 100 플러스 하면 합병 후 넷인컴이 200인데 이 경우에 합병 후에 총 발행 주식수가 140주라고 했기 때문에 200 나누기 140 해서 EPS는 합병 후의 EPS는 1.4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병 전 글로벌의 EPS가 1이었죠. 그런데 1.43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무려 43%나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의 주가는 합병 전인 25 그리고 합병 후인 25 동일하기 때문에 주가 순이익 비율 즉 PER은 이게 P 나누기 EPS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EPS는 증가하고 P는 그대로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PER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 순익 비율, 즉 PER은 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장이 정확한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것이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장이 부정확하다, 즉 시장이 주당 순이익이 43% 증가한 게 이게 합병해서 그냥 증가한 게 아니고 정말로 뭔가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증가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시장이 부정확한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합병 이후에도 글로벌의 주가순이익 비율, 즉 PER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는 쉽게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글로벌의 주가순이익 비율 25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렇, 요게 25, 25가 요 합병 후 25가 유지가 된다고 하자. 그리고 새 기업의 총 순이익이 20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 기업의 총 가치는 25 곱하기 200으로 총 5천이 될 것입니다. 이 5천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이 25가 PER이죠. PER이고요. 그리고 여기 곱해진 200이 net income입니다. NI. 이렇게 구한 5천이 총 발행 주식 수가 140주이기 때문에 총 가치인 5천을 140으로 나누면 한 주당 가치, 즉 한 주 가격이 35.71로 확 증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부정확한 경우라면 P 주당 순이익이 43%만큼 증가한 것을 이게 합병의 효과에 따라서 그냥 숫자만 이렇게 변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주가까지 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각화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주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틸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마라톤 오일의 주식을 갖고 있기도 하자. 그러니까 어떤 주주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주주가 US 스틸의 주식도 갖고 있었고 마라톤 오일의 주식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 US 스틸하고 마라톤 오일이 합병이 됐네? 그러면 이 주주는 의도치 않게 한 개의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주 딴에는 이전에 분산을 하려고 이렇게 두 개의 기업으로 굳이 나눠서 갖고 있었던 것을 회사가 합병 혹은 인수가 되면서 이렇게 분산 효과가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합병 기업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US 스틸이 마라톤 오일을 합병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뭐 그 인수의 네 가지 효과를 살펴보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회사 각각이 검토를 한 결과 합병을 인수를 하기로 한 것이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수를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6.6 부분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26.5 부분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인수에 따른 시너지 부분은 합병한 회사의 가치 빼기 개별 기업 가치의 합이 바로 시너지 부분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는 것의 NPV는 기업 A 입장에서 기업 B를 평가했을 때 가치인 VB 스타 빼기 기업 A가 지불하는 인수 비용이 합병에 따른 NP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PV를 계산을 해 봤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기업 A는 합병을 표적 기업 B를 인수를 하기로 할 것이고 NPV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인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다라고 합시다. A 기업은 주당 가격이 20, B 기업의 주가는 10입니다. 그리고 기업 A는 총 25주가 발행되어 있고 기업 B는 총 10주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A의 총 가치는 20 곱하기 25를 해서 500이고 기업 B의 총 가치는 10 곱하기 10 해서 100이 마켓 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두 기업 모두 자기 자본 100%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A가 기업 B를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 그러니까 델타 V가 100달러로 측정되었다라고 하고 이게 정확한 수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업 B가 기업 A한테 자신을 팔기로 동의를 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합병이 되는 것이고요. 기업 B의 본질 가치인 100이 있고, 근데 기업 B가 요구하는 가격이 150이죠. 그러니까 기업 본질 가치 100에 100과 150의 차이인 50만큼은 합병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합병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뭐 이게 회계나 아니면 수치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26.23 부분을 넘어왔었는데 혹시 회계에서 굿윌이라고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0달러는 일종의 굿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영업권, 네, 굿윌 영업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 경우에 기업 A는 기업 B를 인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주고 기업 B를 인수를 할 수도 있겠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주식을 주고 기업 B를 인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우선 기업 A가 평가한 기업 B의 가치, 그러니까 기업 A 입장에서 기업 B를 평가해 본 가치는 기업 B의 본질 가치 100에다가 아까 말했던 시너지 효과 100만큼을 합친 200이 기업 B가 기업 A에게 합병되었을 때 기업 B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A가 기업 B를 인수하기 위해서 쉽게 현금 주고 기업 B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기업 B 이사회에서 150을 요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만큼 A가 150을 주고 기업 B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 이 경우 합병의 NPV는 VB 스타 빼기 합병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 200 빼기 150해서 150이 NPV가 되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합병을 하기로 한 거였구나 라고 결정을 그렇게 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현금 주고 인수를 한 거니까 기업 이제 B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 A의 총 발행 주식 수였던 25주가 기업 AB, 그러니까 합병 후에도 총 25주로 유지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한 VAB의 가치는 원래 자기 거 500에다가 아까 더하기 50 해서 550이 되겠고요. 그래서 합병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총 가치 550을 발행 주식수 25로 나누면 22가 된 것이고 이 22는 아까 주당 가격인 20보다 2달러가 오른 그런 이익을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를 인수를 하는 방법은 주식을 통해서 인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와 같은 현금 인수 방법은
인수 기업 A가 현금을 주고 기업 B의 주식을 다 사들여가지고 기업 B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 B의 주주들은 이제 그,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네, 없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요 주식 인수의 경우에는 어, 현금이 아닌 기업 A의 주식을 통해서 기업 B를 인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주식 인수의 경우에는 원래 기업 B의 원래 주주들이 합병기업의 새로운 주식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기업 B의 주주들이 계속 쭉 같이 가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현금 인수하게 되면 기업 B의 주주들한테서 주식을 다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이제 기업 B의 주주들은 안녕 하고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고 이 주식 인수의 경우에는 기존 기업 B의 주주들을 계속 쭉 같이 가게 된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 인수를 통해서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을 한 후의 회사 기업 VAB는 이제 요 방식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합계가 700이 나오게 되는데 이 원래 기업 A의 한 주당 가치가 요 20이었죠. 2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인수의 경우에는 150을 주고 산다고 했으니까 150을 기업 A의 주식 한 주당 가치 20으로 나누면 기업 A 거 주식 7.5주를 주고서 기업 B의 지분을 사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한 이후 기업 A의 총 발행 주식 수는 원래 25주 플러스 7.5주 해서 총 32.5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한 기업의 후의 총 가치가 700이기 때문에 이 700 나누기 32.5주를 하면 기업 A 합병 이후 A의 이후 주가는 이렇게 21.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인수를 하게 되면 합병 후의 주가가 21.54가 되는 것이고 아까처럼 현금 인수를 하게 되면 22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현금 인수에 비해서 주식 인수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주식 주가 오르는 게 조금 낮구나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인수의 경우에는 살펴봐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 첫 번째 점에 있는 것처럼 기업 A가 기업 B에게 150을 주고 마치 기업 B를 인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즉 기업 B의 주주들은 새로운 합병 이후에 기업 A의 주식 7.5주를 소유를 하게 되었죠. 근데 합병한 이후 A의 주가가 한 주가 21.54니까 7.5주 곱하기 21.54를 하면 기업 B의 주주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161.5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0이 아닌 161.55. 이게 인수의 진짜 비용, 트루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 A에게 있어서 NPV를 이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 200 빼기 161.55 해서 38.45가 NPV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금 인수의 경우에는 NPV가 50으로 더 컸었죠. 그쵸? 근데 이 주식 인수의 경우에는 NPV가 38.45로 조금 작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은 기업 A의 한 주당 가치가 원래 20이었고 원래 총 발행 주식수가 25주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A에게 인수로 인한 이렇게 38.45가 이득이 되는 거니까
주당 가치로 따지면 1.54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20이었던 게 여기 플러스 1.54 해서 21.54로 증가하게 된 거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요 21.54 합병 이후 A의 주가 21.54가 이렇게 나온 것이랑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현금 인수와 주식 인수의 경우 현금 인수가 더 낫다. 왜? 주가도 더 오르고 이렇게 합병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A 입장에서는 더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합병의 NPV가 기업 A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가? 현금 인수를 하는 경우가. 그런데 이와 달리 이렇게 주식 인수를 하게 되면 기업 B의 주주들도 계속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에 따른 NPV가 기업 B의 주주들한테도 나눠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효과가 A의 입장에서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할 때에 현금을 가지고 인수를 하냐,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인수를 하냐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 A의 주주들이 인수에 따른 이득을 기업 B의 주주들과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통해서 인수를 하는 경우에 아까와 같이 인수 비용이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인수에 따른 NPV가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면 인수를 안 하려고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그때 손실도 당연히 이거는 주식으로 인수한 케이스니까 기업 B의 주주도 손실을 동일하게 나눠서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현금으로 인수할지 주식으로 인수를 할지를 결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득 분배인데요.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이제 그 기업 B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다 사고 기업 B의 주주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B의 주주들, 표적 기업 주주들 입장에서는 잠재적 이득을 나눠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인수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 손실이 났다 하면 그 경우에도 현금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기업의 주주들이 모두 부담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득이 났을 때 혹은 손실이 났을 때 이거를 누가 가져가는 게 좋겠냐, 이런 이득의 분배 측면을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을 통한 인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 부분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배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 합병 후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합병을 하면서 지분율이 바뀐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할지 주식으로 할지 이 지배력, 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현금 인수가 훨씬 주식 인수보다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국의 경우에 달러 가치로 본다 하더라도 현금 인수가 훨씬 결과적으로는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인수하는 딜의 규모가 큰 경우, 그러니까 회사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만큼의 현금을 한꺼번에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인지 주식으로 인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26.6 인수의 비용까지 공부를 했고, 25.5 인수로 인한 재무적 효과와 26.6 현금으로 인수를 할 것인지 주식으로 인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26단원 부분에서는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